조합 사무실 상담실, 마주 앉은 순애와 민호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1985년에 태어나셨나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개인 신상 이야기는 삼가시죠. 저는 단지 업무를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순애의 간절한 눈빛과 민호의 차가운 거부감이 대비된다. 혹시 내 아들 아니니?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등을 돌린다.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입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한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엇갈린 감정을 담아낸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순애의 얼굴을 살며시 깨웠습니다. 벌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까지만 순애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집의 리듬이 몸에 배어서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노인의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작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 어제 주민센터를 오가느라 너무 많이 걸어서겠죠. 요즘 들어 동네 어르신들과 주민센터를 오가는 일이 부쩍 늘었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순애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바닥에 낡은 장판이 여기저기 들뜨고 벽지도 곳곳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곳이 바로 순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남편 영수가 떠나고 나서 더욱 그랬죠. 이 집 안 구석구석에 남편과의 추억이 그리고 딸 미영이와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스며 있거든요. 미영이는 언제 연락이 올까? 순애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캐나다로 시집간 외동딸 미영이는 처음 몇 년간은 자주 안부를 물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이해는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밥을 지으며 순애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들이 마치 성벽처럼 이 오래된 동네를 둘러싸고 있어요. 저기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하겠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수도도 잘 나오고.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 떠도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재개발 이야기 말입니다. 이 동네가 철거된다던데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대화들이 순애에게는 달갑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되자 옆집 할머니 정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한다던데 같이 안 갈래? 정숙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뿐이야. 보상금이 제법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야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 동네가 없어진다는 게 더 걱정이야. 정숙이는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둬야지. 모르고 당하면 안 되잖아. 결국 순애는 정숙이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순애는 동네 곳곳을 둘러봤어요. 40년 된 이발소, 늘 친절한 할아버지가 계시는 구멍가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공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철거되면 나도 어디로 가야 하려나? 순애는 남몰래 불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외국에 있어 연락이 뜸한데 이 익숙한 터전마저 잃게 된다면 순애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을 거예요. 순애의 집이 재개발 구역 중심부라 보상금이 크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순애에게는 돈보다 살터를 잃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주민센터 회의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정수기와 함께 뒷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에는 경로당에서나 마주치던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돋보기까지 꺼내어 준비해온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계시더군요. 저기 앞에 앉은 분들이 재개발 조합 사람들인가 보네. 정수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이 동네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층 진지해 보였어요. 키는 보통 정도였지만 어깨가 반듯하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얼굴이 또렷해 보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그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번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 조합 임원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재개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전달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한없이 공식적이었어요. 마치 회사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이미 시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민호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스크린에는 복잡한 도면과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총 사업 기간은 3년 예정이며 첫 해에는 보상 및 이주, 둘째 해에는 철거 및 공사 착공, 마지막 해에는 준공 및 입주가 진행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3년이나? 그럼 우리는 언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야? 어르신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을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민호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상은 토지 규모와 건물 감정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됩니다. 민호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어요. 현재 이 지역의 평균 보상액은 평당 2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며 건물의 경우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됩니다. 불필요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순애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이 가슴속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은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의 억양과 공정하게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의 톤이 오래 전 기억 속 어떤 소리와 겹쳐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가야. 문득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지금 민호의 목소리가 어딘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순애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착각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집값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앞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우리 집은 40년이나 됐는데 땅값만 받는 건가요?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건물의 경우 준공연도와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관리 상태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보상금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시거주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이사 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평생 살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민호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변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임시거주지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알선해 드립니다. 이사 비용은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의 대답은 정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가 답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울렁거렸습니다. 민호가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들 때마다, 서류를 뒤적일 때마다 순애의 시선은 그를 따라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순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개별 상담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민호는 순애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뭔가 익숙한 얼굴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민호는 잠시 순애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예약은 조합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유인물에 적혀 있습니다. 순애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도 정수기와 함께 일어서려는데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코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그의 왼쪽 손등에 작은 점이 하나 보였어요. 동전만 한 크기의 작은 검은 점이었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순애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30년 전 품에 안고 있던 아기의 손등에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애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정수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순애는 민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수기는 계속해서 재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순애의 머릿속은 온통 민호의 그 손등점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순애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순애야, 너 진짜 괜찮아? 아까부터 말이 없네. 정수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맨 아래칸에는 남편과 함께 정리해둔 옛날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며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순애는 상자를 열며 중얼거렸어요. 낡은 사진첩 사이에서 순애가 찾던 것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보육원에서 받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너였을까? 사진 속 아기의 작은 손등에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남편 영수는 사업에 실패한 후 술만 마셨고 집에는 빚쟁이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을 때조차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아이라도 잘 키우자고 말하던 영수는 결국 입 하나라도 줄여야겠다며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순애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매일 굶주리는 아이를 보며 결국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잠시만이야 엄마가 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데려올게라고 속으로 다짐하며 보육원 문을 나섰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영수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 순애는 매일 밤 울면서 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나중에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첫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개별 상담을 신청해서 민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것이죠. 확인해 봐야겠다. 순애는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개별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담당자는 강민호 임원입니다. 예약 날짜가 정해지자 순애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정말 민호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나 닮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며칠 동안 순애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정수기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어요. 오래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 아들이라면? 순애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지. 조합 사무실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상가 건물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한 순애는 조합 사무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한강재개발조합이라고 적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공간이 나타났어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상담 예약한 김순애입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호 임원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안내했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임원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상담실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네모난 테이블과 의자 4개, 그리고 벽면에는 재개발 예상도가 붙어 있었어요. 순애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을 때 순애의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호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차갑고 정중한 모습이었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순의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철을 펼쳤어요. 네, 그런데 순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민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코 모양, 눈매, 심지어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도 어린 시절 미영이와 닮은 부분들이 보였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호는 펜을 들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순애는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집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순애는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댁은 대지 50평에 건물이 30년 정도 되었네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그의 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왼쪽 손등의 그 점이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민호가 보상 금액을 설명하는 동안 순애는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본 것이죠. 순애는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잘 나네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걱정 어린 표정이 어린 시절 아픈 곳이 있을 때 보여주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순애는 더욱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순애는 물을 마시며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물어봐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태어나신 곳이 어디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냥 목소리가 옛날에 알던 사람과 비슷해서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업무를 맡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1985년에 태어나셨나요? 이 질문에 민호의 얼굴이 확연히 변했어요.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순애는 그 순간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호가 중얼거리다가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개인 신상 이야기는 삼가시죠. 저는 단지 업무를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을 보였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 하지만 억지로 밀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해? 너 혹시 내 아들 아니니? 순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보낸 그 아이.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르신을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역력했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호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순애도 급하게 일어섰어요. 손등에 그 점, 우리 아들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요.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연입니다. 민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점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코 모양도, 심지어 말할 때 습관까지도. 민호는 상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제게는 부모도 고향도 없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민호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제발. 순애가 애절하게 부르자 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는 정말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살리려고 보낸 거였어. 민호는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는 순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네가 젊은 임원한테 집착한다더라. 보상금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정숙이가 걱정스럽게 찾아왔어요. 순애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조심해야겠다. 순애는 억울했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재개발 담당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냥 내 착각이었나 보다. 순애는 쓸쓸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별 상담 결과 순애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이 책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에요. 평당 1,500만 원?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2천만 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순애의 집뿐만 아니라 몇몇 집들이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었어요. 주민들은 집단으로 조합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평가를 요구한다. 공정한 보상을 달라.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하지만 민호는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다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주저했어요. 혹시 민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의 착각일까요? 순애는 결국 재평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호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순애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곱지 않았어요. 순애네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다는 수군거림까지 들렸습니다. 순애는 앞뒤로 몰린 상황에서 괴로워했어요. 재평가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순애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집에서 나오기도 두려웠어요. 순애야, 이러면 안 돼. 정수기가 걱정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그 이모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순애는 답답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말이에요. 그냥 보상이 너무 적어서 그래. 순애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보상 문제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왜 하필 그 사람하고만. 정수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애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머, 순애야. 정수기가 순애를 붙잡았지만 순애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쳤던 탓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119에 신고해야겠다. 정수기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순애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라고 진단했어요. 며칠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하셔야 해요.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늦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애는 간호사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렸는데 놀랍게도 민호가 서 있었어요.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순애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상담한 주민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순애 곁 의자에 앉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그의 표정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금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정말 아신다는 건가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1985년 그의 여름에 태어난 내 아들 아니니? 순애의 간절한 질문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민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생후 6개월에 보육원에 맡겨졌고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제게는 부모도 고향도 없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리려고 보낸 거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민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 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내 엄마야.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민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찾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한국 부모를 그리워했는지, 순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애는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피했어요.
가난해서, 너마저 굶겨 죽일까봐 무서워서 잠깐만 맡기는 거였는데, 잠깐만이라고요? 민호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30년이 잠깐입니까?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순애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제발.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순애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니? 외롭지는 않았니? 민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시고 직장도 구해주셨죠. 하지만 순애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민호의 고백에 순애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 뿌리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만나다니. 운명의 장난이군요. 순애는 민호를 붙잡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애의 마지막 부탁에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대로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밤새 울었어요.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동시에 또다시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기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왔었다며? 간호사가 그러던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와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한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아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물,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30년간 쌓인 상처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순애는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순애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정수기가 찾아와서 걱정했지만 순애는 괜찮다고만 반복했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순애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을 열어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텐데. 순애는 낡은 상자들을 뒤지며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아기를 보육원에 맡길 때의 서류들을 말이에요. 한참을 찾은 끝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애의 친필로 민수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입양 위탁 확인서와 함께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민수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쓴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내는 게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굶주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보내는 거란다. 언젠가 엄마가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데려올게. 편지 끝에는 작게 써내려간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꼭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아이가 자랐을 때 엄마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애는 그 글을 읽으며 오열했어요. 30년 전에 그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입양 위탁 확인서에는 민호의 원래 이름인 김민수와 생년월일, 그리고 특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손등에 동전 크기의 점 하나 있음이라는 기록도 선명했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강민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 김민수였어요. 이걸 보여주면 믿어줄까? 순애는 서류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민호가 이 서류들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일 텐데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애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민호와 만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화 너머의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뵙죠.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순애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방 속에는 그 소중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해해줘. 순애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민호가 들어왔을 때 순애는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지난번 병원에서의 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순애는 짐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순애 맞은편에 앉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순애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를 보육원에 맡길 때의 서류들이야. 순애의 대답에 민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말 제 어머니시라는 말씀이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위탁 확인서를 본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김민수? 그는 자신의 원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었군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도 건네줬어요. 이것도 그때 내게 쓴 편지야. 민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무 사랑했어.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매일 밤 걱정했어. 민호는 편지를 들여다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럼 왜? 민호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어요? 입양 기간에 연락이라도. 찾았어. 순애가 대답했어요. 몇 년 뒤에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찾았는데 이미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버려진 게 아니라 너무 사랑받아서 떠나보낸 거야. 미국 양부모님은 어떠셨니?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고, 하지만 항상 뭔가 빈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답답함이랄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거니? 네. 제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될 줄은. 순애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운명인가 봐.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30년 동안 품어온 원망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어요. 순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시간을 주세요. 민호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순애는 아쉽지만 이해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계속 기다릴게. 민호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권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요. 순애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민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조합에서는 순애의 집 보상금을 재산정했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다른 집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준 것이었어요. 민호가 약속을 지킨 거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주는구나. 순애는 통지서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정말 업무로만 처리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민호가 마음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네가 어떻게 했길래 보상금이 갑자기 올라갔지? 혹시 뒤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아졌어요. 순애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최종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민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고 자신도 떳떳해져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말해야겠다. 공청회 당일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정수기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어요. 앞쪽에는 민호를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민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거든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최종 보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순애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보상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임시거주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발언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어요. 민호도 순애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애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이용한다는 말들을 들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애의 고백에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아들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민호는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나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잠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결국 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순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순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순애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 주 전 이 재개발 설명회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등의 점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민호야. 순애가 민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내가 내 아들 민수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굶주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살리려고 보낸 거였다.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고 몇 년 뒤에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외국으로 갔다고 했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상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순애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단지 내 아들을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민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부모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분이 정말 제 어머니시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민호가 마침내 고백했어요.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김민수,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이분을 오해했습니다.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사랑받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 순간 회의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셨던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순애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단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해가 풀린 것이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순애에게 걸어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 민호가 드디어 그 말을 했을 때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을 때 순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말, 꿈에서도 그리던 그 목소리였어요. 순애는 민호를 꼭 안으며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회의장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봤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자의 감동적인 상봉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정숙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정말 영화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순애의 품에 안긴 채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나 하고, 왜 찾지 않았나 하고. 순애는 민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도 미안해. 순애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가난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저도 이해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보낸 거라는 걸.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움과 사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큰 박수로 이어졌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순애와 민호는 서로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조합의 다른 임원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운명이네요. 그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며칠 후 순애와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만남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순애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고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저는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순애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교육도 열심히 시켜주시고. 민호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서 그래서 한국에 온 거구나. 순애가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한국어도 다시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히면서.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순애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야. 민호는 순애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정말 꿈 같아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를 이렇게 만나다니. 미영이 누나 이야기도 해줄게. 순애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동생이야.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곧 연락해서 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누나가 있다니. 정말 가족이 생겼네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너를 보내고 나서 항상 후회하며 살았지.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를 하더라. 민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를 뵙지 못하다니. 괜찮아. 순애가 위로했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가 만나는 걸 보고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며칠 후 순애는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야. 민호는 감회 깊은 표정으로 오래된 집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제가, 그래, 여기 안방에서 태어났어.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순애는 민호에게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너야. 생후 100일 때 찍은 거고. 이건 보육원에 맡기기 전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작았네요. 이 집도 곧 철거될 거야. 순애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 집을. 괜찮아요, 엄마. 민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집은 사라져도 우리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죠. 순애는 민호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민호는 순애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 이제부터 할게요. 효도는 무슨? 순애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민호도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몇 개월 후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애는 민호가 구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 오늘도 왔어요. 민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순애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서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를 찾으신 거예요? 순애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오빠야. 곧 한국에 와서 만나봐. 미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빨리 오빠를 만나고 싶어요. 순애는 민호와 함께 미영이를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남매의 첫 만남이었어요. 오빠, 미영아. 남매는 서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두 자녀가 만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 순애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순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오래 잃었던 가족의 품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